네, 그럼 이어서 새만금 사업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대통령, 정부 기관 지자체 등 추진 기관들의 통합력 체계 재구축을 주제로 한 양길의 전 국회의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양길의 국회의원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도 전북 출신인데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이면서도 미래인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저는 동아일보 기자를 한 15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 생활 한 10년 다음에 전혀 용무가 없는 경기도 광명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했고 시장을 2번 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18년까지 8년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 중에서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KTX 광명역에서 한 차로 한 5분 거리에 광명 동물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시장시에 개발을 해서 그래도 2016년 한 해 유료 관광객이 142만 명 정도 국제적인 관광으로 만드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 그 KTX 광명역 내려서 이렇게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장에 2010년 됐을 때는 거기에 역 하나만 있었습니다. 58만 평 역세권 전체가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웨덴에 가서 이케아도 지어오고, 영등포에 있는 코스코 본사도 지어오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지어오고, 중앙대 광명병도 지어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경험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먼저 소개를 꺼냈습니다. 그냥 뭐 시장만 하고 국회의원만 했으면 저도 탁사 공론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됐던 점을 가지고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새만금이 1991년부터 시작을 해서 왜 35년이 다 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냐. 그래서 그것은 여기 알다시피 중앙 컨트롤 타워의 부재, 그건 현장도 마찬가지죠. 중앙과 지방 간 책임 본선이 있고, 기관 간 이해 충돌, 또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 우선순위 변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쭉 30여 년 동안 연결되어 온 거예요. 이 1991년에 새만금이 시작되는데, 중국의 상하이 푸동지구, 여러분 가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중국 정부가 국가 주도형으로 대규모로 도시를 개발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 푸동지구가 1990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등소평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중국 정부가 뒷받침한 그런 계기가 있었긴 하지만, 거기는 30년 만에 2020년에 푸동지구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새만금을 놓고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야, 우리가 참 뒤져도 너무 뒤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저런 이유들이 여기까지 저희 35년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전이 없이 그림만 계속 그리는 상황. 아까 우리 페이시안 국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8번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밑그림만 8번 그린 거예요. 한 2023년에 우리 잼버리 사태 이후에 또 한덕수 당시 총리가 새롭게 또 그림을 그리자 해서 얼마 전에 새만금 가보니까 그 용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다시 또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관철해야 되고 이런 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타만 하고 또 10년, 20년, 또 30년 가야 되나? 그런 고민과 그런 애타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전북에 좀 가끔 자주 오는데 그 새만금에 해당 지자체인 군산 또 부안 김제 여기 공무원들이 밥도 서로 안 먹을 정도로 굉장히 감정에 골이 깊은 그런 상황이랍니다. 또 한편 정치권에서는 보니까 야 우리 세 개를 묶어서 새만금 시티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새만금 시티 만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해당 공무원들이 밥도 안 먹을 정도로 지금 서로 반목하고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 풀 거냐. 전라북 도지사가 풀이하는 거냐. 대통령이 풀이하는 거냐. 주민들이 압박을 풀이하는 거냐. 뭐 이런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이 놓여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침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강력한 리더십 또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김관영 지사와 뭐 도의원들도 오셔도 그랬지만 또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 또 김윤덕 국토부 장관, 또 안인호는 국회 그 환경노동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군산 출신 김우겸 새만금 개발청장도 있고, 그래서 뭔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가 이 새만금을 한번 확 뒤엎어가지고 새로운 길을 뚫을 수 있는 지금 여건은 조성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꿰면, 구슬을 꿰면 그야말로 이제 새만금을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대통령도 뭐 새만금 후보실에 두 번이나 왔고 여러 가지 이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장관, 뭐 국회, 또 한 분 더 있네요. 한병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이런 지금 황금적인 그런 라인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못 한다면 다시 또 기회는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우리가 이 새만금에 대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것, 그리고 이제는 또 그림을 또 그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정확한 미래 방향을 정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뭐 여기는 쭉 그동안의 과정을 했고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예. 진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지금 새만금위원회가 총리실 그 하나 있잖아요. 총리하고 민간위원장 둘이가 공동위원장인데 새만금위원회에서 주요 결정은 다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장관, 뭐 주요 장관, 관련 장관 8명하고 또 국무조정실장, 또 전북도지사 10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새만금위원회가 뭐 제대로 열려서 총리가 뭔가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막 현장에 나와서 좀 바람을 일으키고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번 보지 못했어요. 있는 둥 맞는 새만금위원회는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게 그동안 제대로 작동했는지, 또 전북도지사는 그 새만금위원회에 가서 위원으로서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금과 같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온 이 행태가 그대로 지속되면 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서 또 새만금 개발청장, 또 그 새만금 개발공사 그 위주로 가면서, 또 한편에서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 뭐 지역의 지자체장들과 함께 또 이원화 구조로 서로 그냥 열심히 뛰긴 합니다. 그러나 통합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차제 좀 무리한 중요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전북도지사와 전북의 국회의원들, 또 우리 전북 도민들,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똘똘 뭉쳐서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이 새만금위원회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현장을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문제를 진단하고 그런 다음에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걸 여러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는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와서 새만금 현장이건 전라북도 도청에 와서 회의하고 관계 장관도 다 부르고 그래서 전 왜 문제가 뭐냐? 왜 진도가 안 나가냐? 그러면 정부가 어떤 일을 도와줘야 하냐? 이렇게 정리를 좀 몇 번 해주면 확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산하에 새만금위원회 하면 되지 굳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냐고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지난 35년의 역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지지분이 간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새만금개발청장은 국토부 산하기관 외청이에요. 국토부 장관의 명을 받는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새만금개발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도지사가 있단 말이죠.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럼 누가 지휘를 하는 거죠? 그냥 각자 노는 건가? 예산만 받아서 전라북도가 할 건 하고 또 새만금개발청이나 개발공사 할 건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지금도 의아합니다. 그럴 바에는 아까 새만금위원회 그게 총리실 직속으로 있건 대통령 직속으로 옮긴 간에 그 전북 도지사가 그래도 그 위원회 새만금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총괄을 하는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벌어진 일들은 전라북도 도지사가 총괄을 하는 현장 중심의 실행위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야죠. 새만금청, 새만금개발공사, 또 지자체, 또 좀 많습니까?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등등 국토부 관련 그 산하기관들 공사들이 좀 많아요. 다 들어야죠. 그래서 전라북도 도지사가 정말 위원장이 돼서 조정하고 지시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중앙에 가서 해결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를 좀 잡아야지 누가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전라북도 도민들도 잘 헷갈릴 거예요. 저도 헷갈리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중심이 되는 새만금 현장 실행위원회를 개편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새만금 개발청장이나 공사사장이나 또 각 부처에 파견 나와 있는 장들이 다 힘을 모으고 진심을 해준다면 저는 빠른 속도로 체계를 잡으면서 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좀 위에 분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중앙의 이런 새만금위원회 또 전라북도 도지사가 중심이 된 현장 중심 실행위원회 이것을 좀 잘 통합을 해서 조정하고 조율하고 또 집행하는 그런 통합 협의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통합 협의체 같은데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서 자문위원 역할을 한다면 명실상부하게 거기서 다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갔다 보니까 김관현 도지사가 국회에 와서 저랑 좀 만나는데 매년 또 새만금 예산을 포함한 전라북도 예산 때문에 국회의원들 만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개개인의 프레이로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팀워크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면 새만금 사업 개발이 더 일취월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소중하게 모셔와야 합니다.
뭐 만약에 이 새만금 볼 때 요즘 저랑 또 굉장히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피지컬 AI 쇼트 진행 사무소를 보고 또 피지컬 AI가 새만금 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마 이재명 대통령 순발력으로는 바로 정리해가지고 그것도 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해서 좀 새만금에 와서 현장에 몇 번 하고 가르마를 타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이 움직이면 반드시 대통령실이나 중앙부처 등에서 조정력을 발휘해서, 현재 뭐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뭐 등등등이 농림축산식품부 등등등 자기들끼리도 영역 다투고 있잖아요. 이것을 빠르게 중앙정부도 조정하고, 그리고 아까 전라도지사 중심의 그런 실행력을 갖춰가지고 그런 중앙과 지방이 빠른 속도로 태세 전환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민간의 그런 창의력,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시민들, 아까 시민단체 대표도 오셨던데 시민들이 감시도 하고 또 성원해주고 그러면서 세게 추진력 있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 초기에 뭔가 큰 틀에서의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요 또 이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주에서 새마을까지 그 도로 쫙 뚫렸다고 왔더라고요. 또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도로 못지않게 이제 그 새만금 안에서의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고향이 전혀 없더라도 흥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제안이 정부나 우리 지자체 관계자들 입장에서 보면 현실 일정 모르는 학사 공무원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단하고 또 연대하고 강력히 추진하면 저는 만들기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전라북도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들이고 또 관련 공무원들 계시니까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그래서 국회의원님의 대표였습니다. SBS입니다. 네, 새만금 사업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새만금 현장 실행위원회 그리고 새만금 통합협의체 등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단과 연대 또 추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 기조 발제 그리고 주제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회장을 펼칠 텐데요. 예, 잠시 무대 위 테이블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세팅을 하는 동안 용무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잠깐 자리를 비우셔도 될 것 같고요. 무대가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 토론회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